둥펑 26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달부터 일단 현장에 배치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 발사 장면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최근에 이 발사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둥펑 26 같은 경우는 이 사거리가 3,000에서 한 5,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괌이 바로 사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괌은 미군의 군사력, 전략 자산이 상당히 집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험한 것은 다분히 미국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있다라고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괌이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괌킬러라고 한다는데 괌킬러 이름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네, 실제로 영어권 매체들에서는 저것을 괌 익스프레스, 괌 익스프레스요. 네, 괌 특급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괌까지 초고속으로 비행해서 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는 네.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이 미사일을 가지고 괌 전역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라든가 해군기지도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저것이 자체 유도장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둥펑 26이라는 미사일 중국이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낙착 지점을 찾아가는 위치 제어를 통해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이 왜 무서운 거죠? 사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라 함은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높이 쏘아 올려서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그 비행체는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이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 미사일에다가 그 측추력 제어 장치라고 해가지고 작은 로켓들을 여러 개를 심어놨습니다. 네. 이 작은 로켓들이 조금씩 자세 제어를 하면서 표적까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중국이 바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맞출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이론적으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모함이나 전함을 맞추려면 쐈을 때 날아가는 동안 이미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단계에서 위치 제어를 해서 그 목표물을 쫓아가도록 하는 기능. 그렇기 때문에 둥펑 26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 영상을 공개하자 CNN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 지구상에 위치 제어를 통해서 움직이는 항공모함이나 전함을 격추시키는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또 밝히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CNN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국이 일단 저 미사일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네. 항공모함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항공모함을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네. 여기와 더불어서 정찰기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위치가 파악이 되고 나면 파악된 위치까지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현존하는 기술로는 마 15에서 20에 이르는 저러한 초고속 비행 물체를 항공모함 길이가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300m 정밀도 이내로 정확히 탄착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은 현존 기술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러시아조차도 저런 그 공산 오차가 한 300m, 500m 정도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보다 수십 년 정도 그 미사일 기술이 좀 떨어지는 중국이 이러한 5,000km 밖에 있는 항공모함을 명중시킬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둥펑 26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괌킬러, 괌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둥펑 26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하게 한 단초를 제공한 바로 그날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4일입니다. 미 해군이요. 중국의 앞바다격인 대만 해협에 이지스 구축함 2척, 그러니까 이지스 구축함과 보급함 2척을 보내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라고 하죠. 그 앞바다를 유유히 지나가는 그런 도발을 했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일단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난 1월 3일 날 시진핑 주석이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엄포를 놨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치 이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양안 간에서 가장 그 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만 해협에 중국 본토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바로 들이밀었고요. 저기에 곧바로 보급함이 따라붙었습니다. 저 보급함은 통상적으로는 같이 다니진 않는데 만약에 맥켄벨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럼 곧바로 현장에서 미사일을 추가로 보급해줄 수 있는 그런 보급함이기 때문에 이른바 탄창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강력한 그 구축함을
분쟁 지역인 대만 해협에다 밀어넣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둥펑 26 미사일 이게 지금 움직이는 전함을 격추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함이 이거를 요격을 못합니까? 둥펑 26을? 지금 맥켄벨함은 그 일본 요코스카에 모함을 두고 있는 7함대 소속입니다. 네. 7함대에는 저런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이 10여 척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배가 한 7척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맥켄벨함은 그 7척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요. 아하. 만약에 근처에 있었던 다른 배가 지원을 온다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정말 이른바 무력 충돌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서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중국 정권 출입 이후로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이거는 일단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다시 냉전이 도래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이제 경제 문제가 바꾸럽 삼아가고 있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 경제 문제가 벌어진 것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패가 되고 거기 북한이 개입해서 3자의 대륙 세력과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인도, 일본, 호주 이 사자가 합치는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바로 이제 한반 인근 지역에서 힘이 부딪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 대만 해협에서 이제 분쟁가 나타난 것이고 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안보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양 세력에 붙을 거냐 아니면 대륙 세력에 붙을 거냐 아하. 해도 좀 분명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강연에서 무리한 발언으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사표를 제출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시아로 떠나라 라는 발언을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와 논란이 됐던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현철 보좌관 오늘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청와대도 이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의 파장이 견디기에는 또는 그냥 두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속보 사항이어서 저희가 먼저 이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놓고도 기싸움이 아주 대단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중국이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인 세 장면이 포착돼서 저희 뉴스탑10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 예술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부위원장 일어서서 시진핑 주석에게 브리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모습인데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북한의 예술단이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공연을 했고 그 공연장에 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와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그 공연 전에 지금 시진핑 주석과 뻥리한 여사 앞에서 리수용 지금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조공국과 조공을 받는 나라의 그 어떤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항상 그동안 보면 북한 측 당국자들은 김정은 이야기를 전할 때는 항상 일어서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또 시진핑 앞에서 저렇게 노동당 부위원장이 저런 모습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또 시진핑 주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모습. 네. 이건 상당히 지금 현재 북중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이후에도 영상 편집이 각기 다 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듣는 듯한 모습, 이렇게 북한은 편집을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위주로 또 편집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죠.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수영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네.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또 무슨 친서를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일단
우리 뭐 원수님께서 이런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장면도 중국 측의 장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받아 적는 즉 아주 성실하게 시 주석의 말씀을 내가 배우겠다 이런 네. 뜻으로 편집이 됐고 중국 측은 반대로 북한 측에서는 그건 또 싹 빼버리고 그냥 대등한 위치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대등해 이런 관계로 편집했기 때문에 양국의 의도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에 철저히 의존하는 이런 네.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군요. 네, 작년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였다. 아하.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 심각했죠. 그때 이게 논란이 심각한 됐었죠. 문제인데 현재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나 아하.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분명히 태도를 해야 됩니다. 뭐랄까 중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네.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과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 악단장입니다. 지난해 북한 예술단 서울 공연 때는요,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 공연, 객석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주 나란히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현송월의 위치가 이 정도로 격이 높은 겁니까?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벌일 정도가 됩니까? 네,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네. 이번에 이제 이수영 국제부연자의 단장으로 갔지만 네. 아마 중국 담당 그 국제부의 김성남 부부장, 뭐 문화성 차관급이 몇 명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송월 단장이 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차관급을 다 제치고 저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 현송월은 정치 권력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하. 문화예술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은 현송월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경과 중국의 이제 북한 무역 관계자들은 현송월을 가리켜서 소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걸 보면은 아하. 저 현송월의 위상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소왕이라는 표현까지 얻을 정도로 현송월이 그렇게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군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현송월이 3년 전에 사실 네. 북한 예술단이 베이징과 공연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공연 직전에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아마 현송월 모습을 기억하시면 알 겁니다. 네. 그때 군복 비슷한 걸 입고 그랬죠. 정부가 저 모습입니다. 단원들을 철수시키는 그런 장면이 보였었죠. 네. 바로 3년 뒤에 저렇게 앉아서 제일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아하. 저 관계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북중 관계가 정말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번 비핵화 협상 이후에 보면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일 겁니다. 네. 현재 성적표를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중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 아시면 그 3년 전에 저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을 보면 이제는 북중 관계가 거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왔다. 네. 그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큰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세 번째 장면입니다. 북중 관계를 볼 수 있는 단면적인 장면. 자, 세 번째. 시진핑 주석이요.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본 뒤에 공연이 끝나자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서 북한 예술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친한지를 과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중국 예술단이 평양에 왔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 여사와 함께 올라가서 꼭 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최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올라가서 저렇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축하하는 것은 결국 이자 말씀하신 대로 정상관계로 돌아왔고 네. 북한과 중국은 지금 단지 우방이 아니라 다시 혈맹 관계로 돌아왔다는 것을 과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미국 보라고 이러는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2월 말에 미국 정상회담이 현재 그렇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로 삽바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현재 북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서 아하. 라는 메시지를 현재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 뒤에는 시진핑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미국 보라고 이렇게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결정적인 장면 세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